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중국 남북조 시대 송나라의 5대 황제 효무제와 문목황후의 딸 유초옥과 아들 유자업 남매입니다. 저희 사건탐구 과거탐구 채널에서 이야기한 중국 간신이나 폭군 악녀 등과 같은 영상 중 단연 최고라고 불릴 만한 남매입니다. 송나라의 황제 효무제는 문목황후와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중 유초옥과 유자업이 있었습니다. 첫째였던 유초옥은 미인으로 불렸던 문목황후를 빼닮아 그녀 역시 미인으로 알려졌죠. 동생인 유자업은 어릴 적에 성질과 인성이 더럽고 성격 또한 급해 실수가 많아서 아버지인 효무제에게 많이 혼났는데 그래서인지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464년 효무제가 죽고 유자업은 15세의 어린 나이에 황제로 즉위했죠. 그리고 역대급 막장 폭군의 면모를 보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질 나쁜 행위는 다 했죠.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호주부라고 욕하기도 했고 아버지 효무제의 묘지를 파헤치려 하다가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파헤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무덤에 온갖 욕짓거리를 퍼부으며 똥을 뿌리기도 한 골때리는 편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계모이자 종고모인 은기비의 무덤을 파헤쳐 부장품들을 싹 쓸어 오기도 했죠. 아버지 효무제와 은기비 사이의 아들인 유자라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약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자업은 특히나 귀신을 매우 무서워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문목황후가 병으로 앓아누워 위중할 때도 병자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나온다며 친어머니 문병도 가지 않았죠. 이에 문목황후는 내가 어찌하여 저런 비린내나는 짐승을 낳았는지 보게 내 배를 갈라라 라며 화를 내다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유자업은 15세의 황제가 되고 나서 16세에 죽임을 당하는데요. 고작 1년의 재위기간 중 정말 많은 또라이 짓을 했죠. 그는 온갖 패륜적인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였던 효무제의 후궁을 강제로 겁탈하기도 했고 자신의 고모인 신체공주 유영미가 마음에 들었던 유자업은 후궁으로 삼으려 했지만 고모인 신체공주는 기겁하며 거부했죠. 그러자 유자업은 신체공주를 강제로 겁탈한 후 궁녀 한 명을 죽여 그 시신을 신체공주라 소문내고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체공주의 성을 사시로 바꾸고 후궁 비빈사시로 삼아버렸죠. 눈뜨고 부인을 빼앗긴 신체공주의 남편 하메 또한 나중에 화근이 될까 두려웠던 유자업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만만하거나 자신의 황권에 위협이 되는 숙부들에게 온갖 치욕을 줬는데요. 숙부들을 발가벗긴 후 대나무로 만든 우리에 가두어 놓고 머리만 내밀고 있게 했고 그들을 저울로 재거나 곤장을 치기도 했으며 나무 그릇에 담은 소요물을 먹게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능력을 주었죠. 그리고 숙부들에게 치욕을 주는 동시에 유욱은 돼지왕, 유유인은 살인왕, 유효는 도적왕, 유인은 나귀왕으로 봉했습니다. 거기다 유자업은 자신의 신복들에게 유유인의 어머니였던 양씨를 범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신복들 중 유도룡은 유자업의 환심을 사려고 온갖 추악한 짓을 하며 양씨를 겁탈하는 등 자신의 친족들에게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죠. 뿐만 아니라 황제의 아들들 중 셋째 아들이 대대로 황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종신의 셋째 아들들을 그냥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자신을 저주하는 꿈을 꾼 유자업은 잠에서 깨고 나서 꿈에서 나온 여자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죄다 잡아오라 명했고 꿈속의 여자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유자업은 고작 16세의 나이에 이런 흉악한 막장 행위들을 한 것이죠. 유자업의 누나였던 유초옥도 답이 없는 인물이었는데요. 유자업이 황제가 된 후 유초옥과 함께 궁에서 생활하며 근친상간을 했는데 남이 보면 마치 부부 같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적 송나라에서 최고의 미남 중 하나였던 하집과 결혼했는데요. 어느 날 동생이자 황제인 유자업에게 우리가 성별은 달라도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황제께선 만명의 여자를 궁궐에 거느렸지만 저는 남편이 하나뿐이니 불공평합니다 라며 하소연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18세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누나의 말을 들은 유자업은 즉시 유초옥의 집으로 30명의 미소년 남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왕성한 성욕은 30명의 미소년 남첩들이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그녀 또한 건들지 말아야 할 인물에게 눈을 돌리는데요. 젊은 미소년은 충분하니 성숙하기도 했고 송나라에서 둘째가라면서러운 미남이었던 고모부인 저연을 보고 푹 빠져버렸죠. 곧바로 동생이었던 황제 유자업에게 저연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자업은 저연에게 당장 가서 유초옥을 모시라고 명하죠. 저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초옥의 시종을 들었는데 온갖 수모와 핍박이란 핍박은 다 당하며 버티다 도저히 못 버티겠는지 10일 만에 황제에게 더 이상 유초옥을 모시지 못하겠다. 차라리 스스로 죽어버리겠다. 라고 하니 결국엔 유초옥도 포기하여 겨우 그 암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폭군 중의 폭군 유자업은
1465년 숙부인 유욱의 사주를 받은 판관 수적지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죠. 고작 1년의 재위기간 동안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니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되네요. 아무튼 숙부인 유욱은 다음 황제인 명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초옥과 다른 남동생 유자상의 부도덕함을 이야기하며 그 둘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명하죠. 그렇게 유초옥도 19살의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년 남첩 30명은 그녀와 함께 순장되었죠.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남편을 둔 여인과 중국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폐악질은 모두 해된 황제의 최후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유초옥은 하집과의 사이에 하정경이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송나라가 망한 뒤에 생긴 제나라의 3대 황제 소수업과 결혼했는데 황후가 된 후 어머니인 유초옥을 닮았는지 음란함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누나와 남동생이 저지른 막장의 끝판왕 남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3대 폭군 유욱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소도성은 유송을 멸하고 제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나라도 3대 폭군의 버금가는 골 때리는 황제들이 많았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소도성의 후손이던 소서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서업은 제나라 2대 황제의 소색에 손자였는데요. 아버지였던 소장모는 태자였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이은 제나라 3대 황제가 되었죠. 그는 어릴 적부터 주도 면밀한 면을 보였습니다. 언변이 좋아 항상 겉으로는 착한 모습을 보였는데 뒤에서 못된 짓을 일삼았죠. 그래서인지 할아버지 소색은 그의 착한 면만 보게 되어 그를 많이 예뻐했습니다. 그는 밤만 되면 몰래 궁을 빠져나가 밖에서 놀다 들어왔었는데 아버지인 소장모가 매번 그러지 말라고 꾸짖었음에도 그의 일탈 행동은 그칠 줄 몰랐죠. 소장모는 결국 소서업의 방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몰래 열쇠도 만들어 놓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밤마다 시종들과 거리로 나가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소서업은 원래부터 성격이 포악하고 음흉했는데 그는 화려한 말재주로 사람들을 잘 속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인격의 소유자였죠. 자꾸 소서업이 선 넘는 행동을 하자 아버지 소장모는 그의 용돈까지 줄였는데 그러자 소서업은 나중에 황제가 되면 벼슬을 주겠다며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비로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자들 중 누구 하나 그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가 황제가 된 후 돈을 받지도 벼슬을 받지도 못했죠. 어쨌든 소서업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행동을 계속 제재당하자 빨리 황제가 되어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아버지를 죽게 해달라고 무당 양씨를 시켜 저주의 기도를 하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소장모가 갑자기 사망하자 그는 무당 양씨에게 많은 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는 숨이 끊어질 듯 울어제끼며 신들린 연기를 하자 주위 사람들도 그의 메소드 연기에 속아 그 모습을 보고 슬퍼했다고 하죠. 또한 할아버지 소색의 앞에서도 헐리우드 액션을 통해 소색은 더욱 소서업을 아끼고 총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난하게 황태손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당을 시켜 할아버지 소색이 빨리 죽게 해달라는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어찌나 용한지 얼마 안가 소색도 병에 걸려 알아 눕게 되었는데 그는 병문안에 가서도 대성통곡을 하자 소색은 다음 황제는 소서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죠. 그런 이후 집에 돌아온 소서업은 종이에 기쁘이 희자를 쓰더니 태자비 하씨와 그걸 보고 웃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결국 할아버지 소색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관이 궁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뭐가 그리 기쁜지 시종들에게 술상을 내오라 명한 뒤 풍악을 올리며 신명나게 놀고 마셔댔죠. 게다가 황제가 되고 며칠 후 자신이 황태손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황태자로 올리려 한 왕용이라는 신하를 모함에 죽여버렸습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거리낌이 없어진 소서업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잘생긴 남자를 수십 명씩을 보내 아침 저녁으로 풀서비스 시중을 들도록 했고 할아버지 소색이 지었던 초안전을 허물어 거기다가 경마장을 만들었으며 개와 매를 키워 허구한 날 사냥을 다니기도 했죠. 또는 애들처럼 놀기도 좋아해서 말타기나 닭싸움 등도 자주 했고 무거운 것에 줄을 매달고 입으로 물어 들어올리다 이가 부러져도 좋다고 웃어넘겼으며 진흙탕에서 놀아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기도 하는 등 철부지 어린애처럼 놀아댔습니다.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음란하기도 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의 후궁들을 시도 때도 없이 강제로 겁탈하기도 했으며, 아내인 하씨 역시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남편의 최측근이던 무당 양씨의 아들인 양민과 눈이 맞아 몰래 수많은 잠자리를 가졌는데, 훗날 남편인 소서업에게 둘 사이를 들켰지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후 하씨와 양민은 옳았구나 싶었는지 드러내놓고 부부처럼 행동했으며 거의 매일 밤을 뜨겁게 보냈다고 하죠. 게다가 나중에는 궁궐에 무슨 놀이공원 마냥 24시간 개장을 했는데, 일반 백성들과 대신들이 섞여 무분별하게 드나들어 국내가 마치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소서업은 기분이 좋을 때 측근들에게 돈을 마구마구 뿌려댔는데, 할아버지 소색이 오랜 기간 쌓아놓았던 나라의 전 재산을 단 1년 만에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버지의 사촌역이던 소란이 여러 번 간언을 했지만 속위에 경이 있기였죠. 오히려 소란에게 역모의 조짐이 있다며 그를 제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국고 탕진잼에 넋이 나갔는지 그것마저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란은 군대를 일으켜 궁으로 쳐들어갔고, 깜짝 놀란 소서업은 헐레벌떡 후궁 서씨의 방으로 들어가 칼로 스스로 자신을 찔러 자결하려고 했지만 무서워서 하지는 못했으며, 그리고 나서 목을 매달아 죽으려는 신용을 하다 소란의 부하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위 1년 만에 국고를 탕진했고 2년 만에 소란에 의해 황위에서 끌어내려져 처형되었으며 훗날 올리망으로 강등되는 지옥을 맛보았죠. 이후 소란은 소서업의 동생이던 소소문의 황제로 옹립했지만 그는 허수아비 황제에 불과했고, 소소문은 자고 일어나고 먹고 싸고 입고 벗고 씻고 하는 것 등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소란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만 했으며, 하루는 생선찜이 먹고 싶어서 먹어도 되냐고 소란에게 물었지만 안 된다고 하자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소문 역시 불과 3개월 만에 폐위되었고 제나라 5대 왕제로 소란이 즉위하게 되었죠. 여태껏 수많은 악녀, 폭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보았지만 이처럼 철없는 폭군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제나라의 어이없는 폭군, 소서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남제의 소서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온 또 하나의 또라이 왕제, 소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서업은 남제의 3대 왕제였는데 불과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나이였지만, 소복원은 남제의 6대 왕제이죠. 그만큼 중간에 수많은 일이 있었던 혼란한 시기였나 봅니다. 그는 소서업을 몰아내고 황제가 된 소란의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소란에게는 첫째 아들 소보이가 있었지만 말을 못하는 폐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소복원 황태자가 되었죠. 소복원은 역시나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특이하게도 쥐덕후라서 밤새 쥐만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대신들과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으며, 이 때문에 대신들이 황제를 찾으러 다닌다고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못했죠. 소복원은 미친놈 마냥 밤낮으로 북치고 피리를 물어대며 시종 수백 명과 소리 지르고 오랑캐의 노래를 불러대는 등 온갖 고성방가의 막장 짓거리도 했습니다. 딱 봐도 이놈이 황제가 되었다가는 나라 말아먹는 노답 황제가 될 거란 생각한 여러 신하들은 다른 움직임을 보였죠. 강석은 소란이 죽고 난 후 소복원의 동생인 소보연을 다음 황제로 옹립하려고 했고, 윤원도 역시 소복원의 동생이던 소보인에 옹립하려 했으며, 소요광은 스스로 황제가 되고자 했죠. 그러다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나게 되었고, 윤원은 다른 세력을 없애려 소복원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강석, 소요광 그리고 윤원까지 모조리 죽게 되었고, 동생이던 소보연 또한 역모 혐의로 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복원은 자신을 밀어내려던 역모의 싹을 모두 잘랐다 생각했는지 이제부터는 맘 편히 놀기 시작했는데, 6천형이던 소서업을 닮았는지 밤새 말타기를 하며 놀기도 했고, 무거운 물건에 줄을 달아 이로 들어올리는 차력쇼조차도 좋아해서 그 짓을 하다 이가 부러지기도 했지만 즐거워했죠. 그리고 이놈이 얼마나 정사에 관심이 없었는지 알려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한 환관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종이를 주어 고기와 생선을 싸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종이는 중요한 내용이 적혀있는 정부의 문서였던 것이죠. 그는 이렇듯 상소문이나 여러 서류들을 마구잡이로 길바닥에 버려놓았는데 그 환관이 이 종이를 주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소복원은 아버지 소란의 유언인 의심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이라는 유언을 철저히 지켰는데, 대신들과 황족들을 마치 가축들 도살하듯 마구 죽였죠. 이에 자신의 주위에는 아첨하는 간신들만 가득했고, 옳은 말을 하는 충신들은 죽거나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소란이 모아놓은 금은보화를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데 모조리 써버렸고 그 또한 부족해서 여러 부자들에게 금을 빌린 뒤 갚아주지 않기도 했죠. 그리고 소복원은 500여 명의 무례배들을 거느리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다녔는데 자신의 마을에 소복원 패거리가 뜨면 다들 소리 지르며 달아나기 바빴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황제가 아니고 도적 같네요. 위흥태수로 있던 왕경빈이 죽자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는데 소복원 패거리가 나타나자 가족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죠. 그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그곳을 떠나자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쥐들이 왕경빈의 눈을 다 파먹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관리들은 소복원이 또 그를 죽일까봐 시냇물 속에 넣어 얼굴을 진흙으로 덮어놓았는데 결국 질식해 죽어버리기도 했죠. 게다가 한승려는 소복원 패거리들을 피해 풀밭에 숨어 있다가 들켜 무수히 많은 화살을 맞아 마치 고슴도치가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임산부는 소복원을 피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가다 잡혔는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해본다며 배를 갈라져 죽었습니다. 어느 날 국내의 건물 한 곳이 불에 타자 그곳에 엄청 호화로운 궁을 다시 지었는데 그곳에 황금으로 된 연꽃을 깔아놓고 총애하던 방귀비에게 밟고 가게 하면서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는구나 라며 기뻐했다고 하죠. 그는 쥐덕후에 이은 맨발 덕후이기도 했습니다. 주위 민가를 허물고 백성들을 쫓아낸 후 수많은 사냥터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곳에 시장을 열어 자신이 잡은 사냥감들을 반기비와 함께 재미로 장사도 했는데 백성들은 황제는 고기를 잡고 반비는 고기를 파네 라는 노래를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나귀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람들과 말이 무언가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그러자 측끓이던 주광상이 이런 선제의 귀신이 노여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소복원은 칼을 빼들어 아버지 귀신을 찾다가 지프로 아버지 형상을 만들고 목을 베어 그 목을 나귀원 문에 걸어놓는 이상한 짓을 하기도 했죠. 그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잔인함에 극에 달하자 결국 소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태껏 수많은 반란을 운 좋게 진압해왔던 소복원은 이번 반란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보고를 듣고도 밤새 놀다 술이 떡이 돼서 잠이 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소연은 성 내에 있는 왕진국, 장진 등과 내통하고 있었고 소복원이 잠든 틈을 타 병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갔죠. 소복원은 발가벗고 자고 있다가 병사들 소리에 놀라 그대로 옷도 못 입고 도망치다 소연의 병사들에 의해 잡혔고 죽임을 당했으며 신하들은 성문을 열어 소연을 맞아들였고 소복원의 머리를 바쳤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온 소연은 방귀비를 교살했고 태자도 죽임을 당했죠. 소복원은 그렇게 불과 4년 동안의 재위기간 만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때 나이는 고작 19세밖에 안 되었고 황제 자리에서 동으로로 강등되었죠. 이후 소연은 소복원의 동생이던 소보용을 다음 황제로 옹립했고 얼마 안가 소연은 소보용까지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남제를 멸하고 양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업과 소복원이라는 두 패급 폭군으로 인해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비극을 맞았죠. 남제의 철없는 폭군 황제 소복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